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한학자 총재님은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인들은 그 말씀을 믿으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통일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건의 중심에 섰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12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교단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본인은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특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교회 측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교단의 책임자인 한 총재님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검과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교단의 지시로 진행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회 측은 그렇지 않다며 한 총재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5월 세계본부장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윤 전 본부장과 건진보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1월 윤 전 본부장이 여사님께서 약속한 것은 유효한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의 휴대폰에서는 비례 한석은 총선 공천과 현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여가부사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이사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 원장을 겸직토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3월 청년 등 8,000명이 참여하는 보수지지 행사를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통일교 수사는 특검이 종료되고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는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대한 취재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윤 전 본부장이 세계본부장직에서 퇴임한 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교단의 명령이었습니까? 이번 특검은 특정 정당만 조사하고 다른 정당은 조사하지 않아 2차 특검에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무슨 이유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 행동에 대한 정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특검의 애초 목적이 교단의 수뇌부를 겨냥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일을 한 총재님의 지시로 만들어야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같은 기사에는 윤 전 본부장과 관련된 또 다른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여사님께 지난번과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는지라고 하며 6천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 선물 의향을 먼저 타진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만약 한 총재님의 지시였다면 한 총재님께서 이런 선물을 전달하고자 하십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특검과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 총재님이 지시한 것을 윤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보면 윤 전 본부장이 먼저 선물 실형 의향을 묻고 후속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고 특검이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누락했다면 한학자 총재님은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통일교 교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고 교인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한 대가로 통일교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결국 비례대표 한석의 약속만 남습니다. 비례대표는 누가 원하던 자리였습니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퇴임 후에도 비례대표 약속을 확인하고 기관장 인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보도가 이제야 나오는 것일까요? 수사의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교단의 정치 개입을 의도했을까요? 그 답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2025년 9월 10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및 검찰개혁 간담회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님은 자신이 수사기관 조작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수사는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조작의 과정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압박을 가하면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처참히 짓밟힙니다. 그 견디기 힘든 모욕감과 고립감 속에서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법적 살인입니다.
조작된 진술을 강요받고 가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항변해야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끝내야 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간의 수사가 한학자 총재님 구속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총재님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저명한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에서 결과가 참담합니다. 다른 인물은 구속되지 않았는데 총재님만 구속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교단 해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을 가이드하는 교회 담당자의 역량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월 18일 통일교 게이트 그 불순한 유착을 방송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만든 문서, 교회가 만든 영상, 교인의 내부 제보가 한 총재님과 교회를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록물 관리 규정, 회계 규정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교인들이 방송국을 찾아가 호소하게 방치하지 말고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총무 회계 담당자도 교체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ISO 인증이나 성장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자체 진상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수사기관이 일방적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총재님과 교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일교는 창시자와 선배 지도자들의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 깊이 살펴볼수록 미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정교유착 사례로 제시한 가평군 군수 면담건도 시골에서 매년 20억 적자를 감당하며 23년간 종합병원을 운영해온 사실을 말하면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제 곧 2차 특검이 시작되면 지도자들과 신도들에 대한 조사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교단과 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야당 시절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식으로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2023년 9월 26일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님은 구속되면 변호인과 소통하고 방어 전략을 짜는데 치명적인 제약이 생긴다. 제발 방어만 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재판장은 그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24일간 단식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심사를 받았고 다행히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구치소 직원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총재님이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 석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 대통합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